그 요즘 저 축제니 뭐 오늘 또 여의도 불꽃놀이니 오늘 불꽃놀이 하는 줄 몰랐어요. 시간을 잡다 보니까 오늘 불꽃놀이도 하고 각 시군마다 다 축제도 하고 이런데 놀러 가지 않고 여기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분이 계셔야 나라가 유지가 돼요. 전부 먹고 마시고 놀고 초등학생이 꿈이 뭐 빌딩 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으로 가면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다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쭉 많이 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거짓으로 이제 주입시키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이 지속될 수 없다. 사회, 경제적, 정치적 붕괴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좀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뉴스들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 화폐가 급격하게 통화량이 줄고 있어가지고 1930년 대공황 같은 침체로 가고 있다고 미국의 이 폭스 비즈니스 뉴스가 오늘 발표를 했어요. 뉴스를요. 그래서 통화량이 줄고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이 침체가 오고 있어서 대공황과 같이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폭스 뉴스의 그 상업용 뉴스 채널인 이 폭스 뉴스 비즈니스가 오늘 발표를 했어요. 미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지출을 더 줄여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침체가 심각하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심각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여러분들은 그거 아마 영화로나 봤을 거나 이랬지만은 그때 전 세계를 어마어마한 대공황이 덮쳤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대부분 붕괴가 되고 무역량이 4분의 1 토막이 나고 그러면서 실업자가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줄을 서고 그래서 정부가 급식소를 만들고 또 합숙소를 만들고 정부가 이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 죽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테네시강 뉴욕 종합개발이라고 하는 뉴딜 정책을 쓰면서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 가다 보면 거대한 댐이 있어, 후버 댐이라고 그런 거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이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인플레가 그래도 잡히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통화량이 감소하는데도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화량이 늘어나야 인플레가 생기지요.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중에 돈이 흔해져야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통화량이 줄고 있는데도 인플레를 잡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백악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거다. 이런 기사가 오늘 지금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경제를 미국의 정부도 제대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모른다는 거고 오늘 그 미국의 제일 유명한 경제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연준이 QT 그러니까 퀀티티 타이트닝이라고 해가지고 양적 긴축 그러니까 돈의 통화량을 줄이는 것을 재고하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 저 인플레를 잡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플레가 안 잡히고 이러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지금 경제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양적 긴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그러면 경제가 침체됐는데 통화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더 침체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도 심각한데 근데 인플레가 이게 잡을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갖다가 줄이고 있는 것을 다시 재고하겠다. 지금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JP 모건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가는 세계 최고의 은행이죠. JP 모건에서는 경제 침체를 못 피할 거고 미국의 주식이 20% 정도 최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오늘 예고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강연을 1차로 들을 때나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입니까? 우리가 성수동에서 그때 토크 콘서트를 들을 때는 그때만 해도 경제가 이 정도는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보다 2달 지났고 또 지난번에 이 자리에 왔을 때보다 1달 지났는데 그 사이에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모습이
확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예사롭게 그냥 대공황적 위기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전 사실 공부를 학교 다닐 때도 별로 열심히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허구한 날 길거리에서 시간을 때우고 다녔으니까 뭐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한다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천재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이제 그러니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면서 왜 저런 현상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뒤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했어요. 독학을 했어요. 아마 경제책은 한 500권 정도 봤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경제학 책은 다 읽었어요. 그래서 경제 이론도 이제 처음으로 초딩처럼 그래프 그려가면서 공부하면서 독학을 했어요. 저는 원래 이게 남이 가르쳐 주는 거를 잘 습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항상 혼자 공부해야 혼자 공부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나름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느낀 결론은 뭔가 하면 이 경제학에는 권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TV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아침마다 뭐 TV에 경제 해설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경제, 주식, 부동산 강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깊이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제가 토론을 해서 그 사람한테 자기 이론의 모순을 갖다가 그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례로 윤석열이가 제일 존경한다는 경제학자가 누구죠? 밀턴 프리드만.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니까요. 그 사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006년에 죽었어요. 이제 20세기를 살아온 인물이고, 시카고 대학에 가가지고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전 세계에 퍼뜨린 장본인이고, 그 사람의 이론에 따라서 미국을 추종하는 남미 국가들, 칠레 같은 데서 전부 신자유주의를 도입했고 90년대 말에 신자유주의가 세계로 퍼져나가서 80년대부터 퍼져나가서 90년대에 전성기를 만들도록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해요. 영어로 MMT라고 하죠. Modern Money Theory라고 하죠. 현대 통화 이론. 근데 그 현대 통화 이론의 핵심이 뭔가 하면 통화량을 조정해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그게 현대 통화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60년대 말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인플레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꺼지니까 인플레가 되고 한 부분을 통화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물가,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이랬어요. 여기 듣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즉시 손들고 물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그때그때 물어야지 모르는 내용을 넘어가면 그 다음 내용을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21년경부터 엄청난 인플레에 시달리는데 밀턴 프리드만의 이론에 의하면 통화량만 조절하면 인플레를 간단하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잡아요? 지금 못 잡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준이 지금 인플레를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화량만 조절하면 인플레를 잡는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통화량을 발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실제로 조절할 수 있을 만큼을 발행해야지. 조절이 불가능한 만큼을 엄청나게 발행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통제가 불가능해서 내 손에서 발행했지만 이 시중에 풀려버린 통화는 그게 일정한 양을 벗어나서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1년에 한 10%, 5% 정도를 조절하는 것도 엄청난 충격을 주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제가 이 유튜버를 많이 들은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까지 미국에서 통화량이 몇 배 늘어났다 그랬죠? 아, 이거 잘 듣고 있네. 네. 통화량이 3배 늘어났어요. 그럼 얼마 만에? 15년 만에 3배가 늘어났어요. 그 다음 부채는 몇 배 늘어났어요? 부채도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얼마나 됐어요? 60%.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80%라고 우겨요. 그래서 80%라고 합시다. 내가 계산해 본 거는 60%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통화 이론에 보면 한쪽에 통화가 있고 한쪽에 이제 재화, GDP로서 만들어낸 물건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물건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통화를 늘리면 물가가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죠. 자,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뭡니까? 자, 제가 시소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팽팽한데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가죠. 시소로 보면. 그 이론입니다. 두 개가 무게가 똑같을 때는 팽팽한데 돈이 현해지면, 돈 쪽이 무거워지면서 물가가 재화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풀어도 적당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하는 거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자리에서 듣는 자본주의의 문제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돈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전부 돈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돈 벌려고 살고요. 그러면 돈에 있어서 권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돈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지. 그 돈의 양을 어떤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계속 발행을 해서 돈을 자꾸 발행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그래서 돈을 번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돈 가치가 종이짝이 되겠죠. 아프리카의 뭐 짐바브웨나 모잠비크나 이런 데서 보면 인플레이율이 1년에 몇백만 배. 독일이 1차 대전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독일의 화폐로 빵 하나 살려면 술에 통째로 들고 가야 된다. 그건 돈을 너무 많이 발행해버려서 생기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본주의가 서로 간에 합의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그것은 돈의 양에 대해서 약속을 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 언제부터 망조가 들었는가 하면 원래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통화로서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72년까지 금 1온스에다가 달러 얼마라고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금의 양만큼 달러를 갖다가 이렇게 발행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60년대 말에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돈을 남발하면서 72년에 닉슨이 금과 달러를 태환, 바꿔주는 것을 포기해버렸죠. 그때부터 달러라는 돈은 종이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사실상으로 화폐의 가치로서는 굉장히 떨어져 버린 겁니다. 옛날에 보면 그레시암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흔하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옛날에는 금화나 은화를 썼잖아요. 17세기, 16세기, 18세기는 전부 금화, 은화 썼습니다. 그때 금화, 은화의 가치는 순수하게 실제 그만큼의 금량과 은량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금화와 은화를 돈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항상 생기죠. 반칙을 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금에 대해서 처음에는 순금이었는데 나중에는 18K, 뭐 12K 금량을 줄이고 황동 같은 걸 써가 누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순수하게 100% 은을 썼는데 은량을 줄여가지고 이제 뭐 납 같은 거를 은에다가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통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 통화가 다 흔해지고 진짜 통화가 사라졌다는. 그래서 그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건데 지금도 똑같이 지금 자본주의의 규칙인 화폐 발행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해서 그 대가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은 통화를 발행해서 그걸 공짜로 만든다면 그거는 그 뒤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돈의 권위와 가치가 무너지겠죠.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테 말씀드릴 문제, 자본주의가 위기에 왔다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규칙은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때 경쟁을 통해서 정당한 기회 보장을 받는다라는 게 자본주의의 규칙입니다. 그러면 그 자본주의의 규칙에서 밀턴 프리드먼이 이야기한 통화를 통해서 통화량을 통해서 물가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밀턴 프리드먼은 그 앞에 전제를 붙였어야 돼요. 단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의 통화 발행이 될 때,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작년에 2% 성장했다면 통화의 증가도 2%를 늘렸을 때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한번 보세요. 15년 만에 3배를 늘려버렸잖아요. 그럼 5년마다 한 배씩 늘어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물가 모토대로 떨어져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 할 때 이거 못 잡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 못 잡는가 하면 이게 기름값이 올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그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곡물 가격이 변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상식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수준에 보다 훨씬 많은 돈을 그냥 인쇄기로 넣어서 찍어내듯이 2008년 금융위기부터 또 2000년 이후, 2020년 이후 코로나 때 3년 동안에 엄청난 통화량을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통화량이 좀 감소했어요. 1930년대 이래 제일 감소했는데 오늘 그 폭스 비즈니스 뉴스의 보도에 하면 그랬는데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서 급격한 경제 침체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그 윤석열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자유 이야기하잖아요. 선택할 자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시장에 맡겨서 자유로이 선택해야 되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게 그 사람의 이론이에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입만 열면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죠. 이 선택할 자유의 전제는 정말로 자유시장 경제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느냐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죠. 그러잖아요. 완전히 지는 저 앞에 뛰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손발 다 묶어놓고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여러분 수긍하겠습니까? 자, 지금 화폐를 저렇게 개판으로 발행하면서 한번 보세요. 저렇게 화폐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지고 지금 물가 인상이 심하게 진행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월급 300만 원을 받아봤자 그 5%가 인상돼봤자 물가 인상이 10% 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얼마 손해를 봐요? 5%만큼 손해를 보죠. 내 월급이 5% 올라도 물가가 10% 오르면 내 실질 소득은 5%만큼 줄어든 거 아니에요? 맞죠? 결국 물가 상승은 월급 생활자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물가를 못 잡으면서 이제 많이 풀어난 돈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가 붕괴되는 순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후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세대에서 여러분들 행운아예요. 왜? 정말로 미국의 대공황 같은 이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쓰는 모습을 지금부터 목격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제 방송 한 1년쯤 이상 들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년쯤. 1년도 안 들은 분도 계시네. 네.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하던 거 2년쯤 들으신 분. 3년쯤 들으신 분. 제가 지금까지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이 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미국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요. 2008년에요. 왜 미국이 저렇게 돼버렸을까?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은행들이 망하고 그래서 그때 미국 정부가요. 그야말로 일경이 넘는 돈을 풀어가지고 일경이 뭡니까? 한 2경 가까이 되는 돈을 풀어가지고요. 지금 사태를 수습했어요. 은행들이 놔뒀으면 다 망할 건데 그렇게 국가가 돈을 찍어내서 은행들이 무너지는 거를 다 수습해놓고 그러면 그렇게 만든 사람 중에 깜빵이나 교도소 간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리만 브러더스 하나 딱 문을 닫고 다 살려줬어요. 자, 제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런 사태를 초래해서 미국 사람 수천만 명이 고통을 겪게 만들고 그랬는데 이걸 수습은 돈을 찍어서 해버리네. 그러면 돈을 계속 저렇게 찍어서 수습하면 미국 돈이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해서 저렇게 하면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미국의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저렇게 수습하면 안 된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하는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는 끝없이 달러만 찍어내면 모든 경제적 문제를 다 해결해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부터 미국의 달러
화폐 발행량이 이렇게 높아지더라고요. 금융위기 때 이후에. 그러다가 2016년쯤 자기들도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봐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달러 발행량을 좀 줄이려 하니까 그때부터 미국 경제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또 슬그머니 옛날에 발행하는 수준으로 계속 달러를 발행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생기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내가 전번에 그래프 분들 제 유튜브에서 보여준 거 봤죠? 달러 발행량이 얼마나 늘어났는가요?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법칙을 미국이 스스로 어겨버린 거예요. 저렇게 돈을 많이 발행하고 인플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돈이 늘어나면 그 돈은 어디로 가겠어? 그러면서 돈을 늘리면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취했어요? 제로 금리를 했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실제로는 0.25, 0.5 이런 수준으로 금리 수준을 유지해 왔어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은행에서 제로에 가깝게 돈을 빌려서 그걸 어디에 쓰겠습니까? 뭐 어디에? 그럼 투기하면 뭘 사겠어요? 주식, 부동산. 자,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니 미국의 스탠다드 푸어 500이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주식 가격이 근 4배가 돼버렸죠. 미국의 기업이 실적이 4배 좋아져서 4배가 된 게 아니라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리니까 제로 금리로 돈 빌려서 그 돈 가지고 어디다 썼어? 주식에다가 쓰기 시작인 거예요. 그 돈 갖고 또 어디 사요? 집을 사세요. 그러니까 뉴욕이나 LA,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런던, 파리 전부 집값이 밴쿠버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자산 거품은 다 어디에 와 있다고요? 제로 금리에 의한 엄청난 돈들이 시중에 풀리면서 그 돈을 거의 0에 가까운 이자로 빌려다가 사람들은 그걸 투기에 쓴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도 굴러가면 그게 자본주의입니까? 야바이입니까? 야바이죠. 자본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거들은 야바이를 쓰면서 사람들 보고는 자본주의 경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턴 프리드먼 같은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다. 그러면 미국을 지배하는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먼의 제자들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야, 돈을 그렇게 풀면 어떡해? 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풀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건데.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저렇게 많은 돈을 퍼부을 때 저렇게 돈을 풀어서 막 국민들 앞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돈을 줬잖아요, 미국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금융위기 때 저렇게 돈을 풀어갖고 수습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한국에 지금 윤석열이 매우 해괴한 예인데 어떻게 해괴하냐? 자, 윤석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를 추종한다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트럼프는 신자유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트럼프는 완전히 반신자유주의죠.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폐쇄무역을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자본과 상품의 이동을 막겠다고 하잖아요. 국경을 통제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은 완전히 반신자유주의자고, 바이든은 신자유주의자입니까? 반신자유주의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한국의 기업을 미국에 지으라고 협박을 하고, 바이든도 트럼프보다는 약간 덜하지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멕시코 국경에 어마어마한 장벽을 바이든이 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은 스스로 전부 반신자유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자,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갖다가 밀턴 프리드만 이래 레이건 대처 때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계속했습니다. 그때 신자유주의 때 미국이 만드는 게 뭡니까? 가트 체제에 이어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만들었지요.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WTO. 세계무역기구. 지금 유명무실화 됐죠. 거기에 장을 아무도 안 하려다며 사무총장을. 왜?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클린턴 때 WTO를 만들었잖아요. 세계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자유무역을 해서 중국도 집어넣고 한국도 들어가서 한국이 그 WTO의 원칙에 의해서 FTA라고 이 국가별 자유무역 협정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맺은 나라잖아요. 지금 그렇게 미국이 해버리고 나니까 미국 내부가 어떻게 돼버렸냐.
미국 내부에 제조업 공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미국이 황폐해져 버리면서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거기에 분노한 백인 노동자 계층이 슬럼화된 러스트벨트라고 녹슨 이 옛날 공업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포퓰리즘으로 가면서 미국의 티파티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공화당을 접수해서 미국의 공화당이 트럼프 같은 저런 선동주의자에 의해서 넘어가 버려서 얼마 전에는 하원 의장을 탄핵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제일 추종하는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추종하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밀턴 프리드만 아버지가 선물한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읽고 그걸 추종하는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자유주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이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가도 저렇게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 붕괴가 시작되는 국면에서 정치적으로도 한국이 붕괴되고 있고 이 경제적으로도 붕괴되고 있다. 미국도 보면 미국의 요즘 정치가 거의 정치적으로 붕괴돼 가고 있죠. 옛날에 우리가 알던 젠틀한 매너를 지키면서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위해서 합의하던 이 아메리칸 드림, 기회가 있는 나라 미국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미국은 요즘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정치적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고 미국도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있어요. 미국이 완전히 지금 자본주의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자, 한국도 지금 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이 정치적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